성남시 외곽 조용한 동네의 구석에 자리 잡은 작은 동물보호소 희망인. 그날 오후 낡은 출입문 위에 매달린 풍경이 찬 바람을 따라 맑은 소리를 냈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고 차가운 11월의 공기가 그의 뒤를 따라 로비를 스쳤다. 데스크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던 직원 김미영은 자동적으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매일 반복되는 질문들을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어떤 강아지를 찾으세요? 소형견을 원하시나요? 대형견이 좋으신가요? 활발한 아이? 아니면 얌전한 아이? 하지만 그 남자의 첫 마디는 완전히 예상 밖이었다. 가장 사랑받지 못한 개를 입양하고 싶습니다. 미영은 순간 말을 잃었다. 5년 넘게 이곳에서 일했지만 그런 말을 들은 건 처음이었다. 남자의 말투는 단호했지만 억지스럽지 않았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깔끔하게 정돈된 외모에 30대 후반쯤으로 보였으며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고요했다. 잠시 동안 보호소 안에 묘한 정적이 흘렀다. 개들의 짖는 소리마저 멎은 것처럼 느껴졌다. 미영은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가장 오래 이곳에 머물렀던 개를 원합니다. 보통 입양자들은 예쁘고 건강하며 어린 강아지를 선호했다.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반려견을 찾으려 했고 조건이 좋지 않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외면받았다. 하지만 이 남자는 정반대였다. 혹시 특별한 사연이 있으신가요? 그는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모든 생명은 사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랑을 가장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요. 그는 품종도 성격도 나이도 묻지 않았다. 건강이 좋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고 사람을 무서워하는 아이도 상관없다고 했다. 단 하나의 조건,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잊힌 존재였으면 좋겠다는 것. 미영은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지만 동시에 걱정스러웠다. 그런 아이들은 대부분 상처가 깊었고 입양 후에도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먼저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자를 데리고 보호소 안쪽으로 향했다. 저희 보호소에는 현재 41마리의 개들이 있어요. 그중 입양 대기 기간이 가장 긴 아이는 차트를 확인한 미영은 잠시 멈췄다. 2년 3개월째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도를 지나쳤고 우리 안에서 다양한 강아지들이 꼬리를 흔들며 관심을 끌려했다. 몇몇은 앞발로 철망을 긁었고 어떤 아이는 짖으며 호기심을 표현했다. 저기 보이세요? 저 리트리버 믹스는 초코예요. 3달 전에 왔는데 정말 착하고 산책도 잘해요. 하지만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3달이라면 아직 기회가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들은 더 깊은 곳으로 향했고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여기에 있는 개들은 대부분 조용했고 어떤 아이들은 방문자들이 지나가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 아이는 행복이에요. 1년 2개월째 있어요. 처음엔 밝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미영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그 다음 우리 안에는 용기라는 노견이 있었고 1년 6개월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조용했고 사람을 잘 따르지 않았다. 좀 더 안쪽에 한 마리가 더 있어요. 사실 이 아이는. 그들은 마침내 보호소의 가장 구석진 공간에 도착했다. 형광등은 깜빡였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으며 이곳은 일반 입양자들이 거의 오지 않는 곳이었다.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가장 어둡고 한켠에 있는 작은 우리. 안에는 커다란 진돗개 한 마리가 몸을 웅크린 채 벽을 향해 누워 있었다. 털은 푸석했고 여기저기 빠져 있었다. 이 아이는 바람이에요. 미영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2년 3개월 전에 구조됐어요. 경기도 외곽의 한 농장에서 그때의 상태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그녀는 입을 다물고 바람이를 바라봤다. 개는 그들이 다가와도 미동조차 없었다. 움직이지 않았고 고개도 들지 않았다. 온몸에 학대의 흔적이 있었어요. 영양실조였고 상처도 많았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마음의 상처였어요. 미영의 눈빛에는 진한 안타까움이 어려 있었다. 그날 이후로 민수는 바람이를 보살피는 일에 온 힘을 쏟았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보호소로 달려가 바람이에게 먹이를 주고 물을 갈아주고 천천히 말을 걸었다. 하지만 바람이는 여전히 사람을 멀리했다. 먹이를 주어도 경계심을 풀지 않았고 눈을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다.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바람이의 마음을 열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고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다가갔다. 그러나 바람이는 언제나 몸을 움츠리며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 괜찮아, 바람아. 천천히야. 민수는 자신에게도 다짐했다. 며칠이 지나고 민수는 보호소 직원 미영과 상담하며 바람이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보호소에서는 보통 3일 정도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미영은 말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넘으면 병원에 데려가야 해요. 민수는 마음 한편이 조여왔다. 바람이가 아프거나 힘들지 않을까 걱정되었다. 그래서 매일 시간을 내서 바람이가 조금씩이라도 음식을 먹도록 노력했다. 3일째 되는 날 민수는 한 가지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다. 그는 바람이 옆에 조용히 앉아 자신이 먼저 식사를 시작했다. 천천히 맛있게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며 바람이가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했다. 맛있어, 바람아. 너도 먹어봐. 민수는 부드럽게 말했다. 바람이는 민수가 먹는 모습을 눈여겨보았다. 처음으로 바람이의 눈에 작은 관심이 깃드는 순간이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기대했다. 4일째 아침, 작은 기적이 일어났다. 민수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바람이의 물그릇 뒤쪽 절반이 비어 있었고 사료도 몇 달 없어져 있었다. 민수는 속으로 크게 환호했지만 겉으로는 차분하게 행동했다. 너무 큰 반응을 보이면 바람이가 다시 위축될까 봐 걱정되었다. 밤이 되자 민수가 바람이 옆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 조심스럽게, 정말 아주 살짝이었지만 바람이가 민수의 손을 코로 건드린 것이다. 1초도 채 되지 않는 순간이었지만 민수에게는 엄청난 의미였다. 바람이가 스스로 접촉을 시도한 첫 번째 신호였다. 고마워, 바람아. 민수는 속으로 속삭였다. 이 작은 접촉은 신뢰가 시작되었다는 뜻이었다. 완전한 신뢰는 아니었지만 분명 새로운 시작이었다. 7일째 되는 날, 바람이는 민수를 따라 보호소 복도 안으로 들어갔다.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바람이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었다. 둘째 주가 되자 바람이는 거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민수가 TV를 보거나 음악을 들을 때 바람이는 멀리서나마 함께 있었다. 앉지는 않았지만 러그 가장자리에 서서 주변을 살폈다. 눈빛도 변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경계했지만 절망적인 기운은 사라지고 작은 희망의 빛이 스며들었다. 좋아, 바람아. 천천히 가자. 민수는 다정하게 말했다. 넷째 주에는 더욱 큰 변화가 있었다. 민수가 아침에 마당에 나갈 때 바람이도 따라 나왔다. 처음엔 문턱 근처에서만 머물렀지만 점차 마당 가운데까지 나오게 되었다. 바람이는 마당의 모든 냄새를 깊게 맡으며 조사했다. 2년 넘게 실내에만 있었던 바람이에게 자유로운 공간은 낯설면서도 신기한 곳이었다. 꼬리를 살짝 흔들지는 않았지만 몸은 앞으로 기울었고 눈빛이 더 밝아졌다. 여기가 너의 마당이야, 바람아. 어느 날 오후 이웃집 고양이가 담장 위를 지나갔다. 바람이는 처음으로 낯선 동물에게 지르기 시작했다. 공격적인 짖음은 아니었고 오히려 호기심 어린 소리였다. 민수는 가슴이 벅찼다. 바람이가 세상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었다. 그래, 고양이야.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날부터 바람이는 조금씩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민수가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비록 뛰어오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민수를 기대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바람이와 민수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다. 다섯째 주에 들어서자 바람이는 민수와 같은 방에서 식사하기 시작했다. 아직도 거리를 두고 구석에서 먹었지만 눈치를 보면서도 민수가 곁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다. 때때로 민수가 바람이를 바라보면 바람이도 먹던 것을 멈추고 민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소통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민수는 그런 작은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마음속으로 감사를 전했다. 고마워, 바람아. 내가 이렇게 조금씩 마음을 여는 걸 보는 게 정말 행복해. 그러나 여섯째 주에 뜻밖의 위기가 찾아왔다. 민수의 오랜 친구 정호가 예고 없이 찾아온 것이다. 초인종이 울리자마자 바람이는 즉시 경계 모드에 들어갔다. 털이 곤두서고 몸을 낮추며 정호를 향해 낮게 으렁거렸다. 누구야? 정호가 큰 소리로 외쳤다. 바람이는 갑작스러운 낯선 사람의 등장에 패닉 상태가 되어 계단 아래 현관 구석에 웅크렸다. 몸 전체가 떨리고 있었고 민수는 재빨리 문을 열고 정호에게 조용히 하라고 신호했다. 야, 개 키우고 있었어?
정호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응, 최근에 입양했어. 아직 적응 중이라 조심해야 해. 민수가 말했다. 바람이는 낯선 남성의 목소리에 다시 크게 위축되었고 과거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난 듯 보였다. 민수는 정우를 거실로 안내하며 바람이에게 괜찮아, 바람아. 내 친구야, 무서운 사람 아니야. 라고 달래었지만 바람이는 끝내 현관 구석에서 나오지 않았다. 정우가 떠난 뒤에도 바람이는 한참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민수는 옆에 앉아 기다리며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 바람아. 미리 말하지 못해서 괜찮을 거야. 그날 밤 바람이는 다시 현관 구석에서 잠을 잤다. 지난 몇 주간의 진전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듯했다.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바람이의 후퇴가 오래가지 않을 거라 믿었다. 이틀 후 바람이는 다시 민수를 따라 거실로 나왔다. 이번에는 이전보다도 더 가까이 다가왔고 민수는 그 순간 바람이가 자신을 믿기 시작했다는 걸 깨달았다. 낯선 사람이 와서 놀랐지만 민수라는 안전한 존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고마워, 바람아. 나를 믿어줘서. 그 주말 민수는 바람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함께 마당에 나가 햇볕을 쬐고 거실에서 TV를 보며 편안한 시간을 보냈다. 바람이는 조금씩 민수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고 있을 때 바람이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민수의 발 옆에 누웠다. 아직은 몸을 만지게 하진 않았지만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을 허락한 것이다. 편한 거지? 민수가 조용히 물었다. 바람이는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은 긴장이 풀리는 소리였다. 그날 밤 바람이는 처음으로 민수의 침대 발치에서 잠들었다. 침대 위에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같은 방에서 편안히 잠든다는 건 큰 진전이었다. 두 달째 되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민수가 일을 하고 있을 때 택배 기사가 왔고 초인종이 계속 울리고 문을 두드렸다. 바람이는 순간 달라졌다. 이번엔 숨지 않고 현관으로 달려가서 문 앞에 섰다. 낮게 으르렁거리며 경고하는 소리를 냈다. 공격적이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영역과 가족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였다. 민수가 급히 나와 문을 열자 택배 기사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개가 있네요. 무서워 보이는데요. 아, 죄송해요. 얌전한 아이예요. 민수가 말했지만 그 순간 민수 자신도 놀랐다. 바람이가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뭉클했다.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숨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영역과 가족을 지키려 하는 것이었다. 택배 기사가 떠난 후 민수는 바람이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 바람아. 나를 지켜줘서. 바람이는 처음으로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아주 작게,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지만 분명한 신호였다. 그 순간 민수는 확신했다. 바람이는 이제 진짜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세 달째 되던 겨울, 동네에 큰 사건이 일어났다. 초등학교 2학년 김민준이라는 아이가 실종된 것이다. 방과 후 친구들과 놀다가 혼자 집으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다. 경찰이 출동하고 소방서 수색대까지 나섰으며 동네 주민들 모두가 민준이를 찾기 위해 힘을 합쳤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 사흘째가 되도록 아무런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모두가 점점 지쳐가고 절망에 빠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민수는 바람이와 함께 동네 수색에 참여하기로 했다. 바람이는 처음으로 집 밖 먼 곳까지 나와서 민수와 함께 걷기 시작했다. 목줄을 메고 있었지만 겁내지 않고 당당하게 걸었다. 2년 넘게 보호소와 집 안에만 있던 바람이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이다. 동네 중앙공원에 도착했을 때였다. 바람이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큰 소리로 짖으며 주변을 맴돌더니 갑자기 한 방향으로 달리려 했다. 목줄이 팽팽해질 정도로 힘을 주었다. 어디로 가려는 거야? 바람아. 민수가 숨을 헐떡이며 따라갔다. 바람이는 멈추지 않고 공원을 벗어나 동네 뒤편의 오래된 폐공장 쪽으로 향했다. 평소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그곳이었다. 수색대원들도 바람이의 짖는 소리를 듣고 뒤따라왔다. 바람이는 마침내 폐공장 뒤편의 작은 창고 앞에서 더욱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그리고 창고 문을 향해 달려가려 했다. 여기에 뭔가 있나? 누군가 말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어둡고 먼지투성이의 창고 안에서 작은 몸집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다. 바로 실종된 민준이었다. 민준이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숨을 쉬고 있었다. 탈수와 저체온증 증상이 있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민준이는 길을 잃고 추위를 피해 창고에 숨어 있었고 지쳐 잠들었던 것이다. 바람이가 찾았어요. 누군가 외쳤다. 사람들이 몰려들자 바람이는 약간 위축되었지만 끝까지 민수 곁을 지켰다. 민준이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큰 문제 없이 회복했다. 이후 바람이는 동네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다음 날 지역 신문에는 버려진 개가 실종 아동 구조라는 제목의 큰 기사가 실렸다. 2년 넘게 입양되지 못던 진돗개가 생명의 은인이 되었다는 감동적인 이야기였다. 기자들은 민수의 집까지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다. 어떻게 바람이를 입양하게 되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모든 생명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민수가 담담히 답했다. 바람이가 민준이를 찾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마도 바람이도 한때 도움이 필요한 존재였기에 같은 상황에 처한 아이를 알아본 게 아닐까요? 민수가 말했다. 그날 신문 일면에 실린 바람이의 사진은 더 이상 슬프고 절망적인 표정이 아니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동네 사람들의 바람이에 대한 시선도 완전히 바뀌었다. 산책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가와 인사하고 바람이 민준이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의 관심에 당황하던 바람이도 민수가 곁에 있으니 점점 익숙해졌다. 바람이의 변화는 그 자신뿐 아니라 민수와 동네 사람들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이제 바람이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동네의 자랑이자 가족이었다. 어느 날 공원 산책 중 작은 아이가 바람이에게 다가왔다. 예전 같으면 바람이는 뒤로 물러났겠지만 이번에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었다. 아이가 손을 내밀자 바람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아이의 손을 냄새 맡고 살짝 핥았다. 정말 대단해, 바람아. 민수가 놀라며 말했다. 그날 이후 바람이는 조금씩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여전히 조심스럽고 선택적이지만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다. 민수의 친구들이 놀러와도 더 이상 숨지 않고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천천히 다가갔다. 바람이를 입양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민수와 바람이는 완전히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 아침마다 민수를 꼬리 흔들며 맞이하고 함께 마당에 나가 운동을 즐기고 주말에는 함께 등산도 다녔다. 2년 넘게 갇혀 지냈던 바람이는 이제야 진짜 개다운 삶을 누리고 있었다. 3달째 되던 겨울, 동네에 큰 사건이 일어났다. 초등학교 2학년 김민준이라는 아이가 실종된 것이다. 방과 후 친구들과 놀다가 혼자 집으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다. 경찰과 소방서 수색대가 출동했고 동네 주민들 모두 민준이를 찾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하지만 이틀, 사흘이 지나도록 아무런 단서가 없었다. 모두가 지쳐가고 절망에 빠졌다. 그때 민수는 바람이와 함께 동네 수색에 나섰다. 바람이는 집 밖 먼 곳까지 나와 민수와 함께 걷기 시작했다. 목줄을 메고 있었지만 겁내지 않고 당당하게 걸었다. 2년 넘게 보호소와 집안에만 있던 바람이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이다. 동네 중앙공원에 도착했을 때였다. 바람이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큰 소리로 짖으며 주변을 맴돌더니 한 방향으로 달리려고 했다. 목줄이 팽팽해질 정도로 힘을 주었다. 어디로 가려는 거야? 바람아? 민수가 숨을 헐떡이며 뒤따랐다. 바람이는 멈추지 않고 공원을 벗어나 동네 뒤편 오래된 폐공장 쪽으로 향했다. 평소 사람이 잘 가지 않는 곳이었다. 수색대원들도 바람이의 짖는 소리를 듣고 따라왔다. 바람이는 폐공장 뒤편 작은 창고 앞에서 더욱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고 문을 향해 달려가려 했다. 여기에 뭔가 있나? 누군가 말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어둡고 먼지투성이 창고 안에서 작은 몸집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다. 바로 실종된 민준이었다.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숨은 쉬고 있었다. 탈수와 저체온증 증상이 있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민준이가 길을 잃고 추위를 피해 창고에 숨어 지쳐 잠들었던 것이다. 바람이가 찾았어요. 누군가 소리쳤다. 사람들은 몰려들었고 바람이는 위축됐지만 끝까지 민수 곁을 지켰다. 민준이는 곧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큰 문제 없이 회복했다. 이후 바람이는 동네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다음 날 지역 신문에는 버려진 개가 실종 아동 구조라는 제목의 큰 기사가 실렸다.
2년 넘게 입양되지 못한 진돗개가 생명의 은인이 되었다는 감동적인 이야기였다. 기자들은 민수 집까지 찾아와 인터뷰했다. 어떻게 바람이를 입양하게 됐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모든 생명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민수가 담담히 답했다. 바람이가 민준이를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바람이도 한때 도움이 필요한 존재였기에 같은 상황에 있는 아이를 알아본 게 아닐까요? 민수가 말했다. 그날 신문 일면에 실린 바람이 사진은 슬프고 절망적인 표정이 아니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동네 사람들의 바람이에 대한 시선도 완전히 달라졌다. 산책할 때마다 사람들이 인사하며 칭찬했다. 처음 낯선 사람들의 관심에 당황하던 바람이도 민수가 곁에 있으니 익숙해졌다. 바람이 변하는 자신뿐 아니라 민수와 동네 사람 모두에게 영향을 주었다. 이제 바람이는 단순 반려견이 아니라 동네 자랑이자 가족이었다. 어느 날 공원 산책 중 작은 아이가 바람이에게 다가왔다. 예전 같으면 바람이는 뒤로 물러났겠지만 이번에는 가만히 있었다. 아이가 손을 내밀자 바람이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아이 손을 냄새 맡고 살짝 핥았다. 정말 대단해. 바람아. 민수가 놀라 말했다. 그날 이후 바람이는 조금씩 더 많은 사람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여전히 조심스럽고 선택적이지만 완전히 거부하지 않았다. 민수 친구들이 놀러와도 더 이상 숨지 않고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천천히 다가갔다. 바람이를 입양한 지 6개월, 민수와 바람이는 완전히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 아침마다 꼬리 흔들며 민수를 맞이하고 함께 마당에서 운동하고 주말에는 등산도 다녔다. 2년 넘게 갇혀서 지냈던 바람이는 이제야 진짜 개다운 삶을 살고 있었다. 바람이와 민수의 일상은 점점 더 깊어졌다.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마당을 비출 때 두 친구는 함께 운동을 했다. 바람이는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예전의 상처를 조금씩 잊어가고 있었다. 민수도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 깊이 안도했다. 집안에서는 바람이가 점점 더 편안해졌다. 낮에는 민수가 일하는 동안 옆에서 낮잠을 자기도 하고 저녁에는 소파에 함께 앉아 TV를 보기도 했다.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았지만 바람이는 민수의 존재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의 집에 새로운 가족이 찾아왔다. 바로 구름이었다. 구름이는 작은 믹스견으로 역시 보호소에서 오랫동안 입양되지 못했던 아이였다. 구름이 또한 상처를 많이 받은 친구였다. 보호소에서 바람이와 비슷한 상태로 지내다 민수에게 입양되었다. 처음에는 서로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바람이와 구름이는 특별한 유대감을 쌓았다. 바람이는 구름이가 무서워할 때 옆에서 든든한 선배 역할을 해주었다. 구름이는 바람이의 차분한 에너지를 느끼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다. 민수는 두 마리 강아지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젠 혼자가 아니야. 우리 모두 가족이야. 그들은 함께 마당을 뛰어다니고 낮잠도 같이 잤다. 집안은 더 활기차고 행복한 기운으로 가득 찼다. 바람이의 이야기는 동네를 넘어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의 용기와 회복 이야기에 감동한 사람들이 보호소를 찾는 일이 늘어났다. 특히 오랫동안 입양되지 못한 강아지들을 찾아 입양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보호소 직원 미영은 이런 변화를 반겼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시작된 이야기들이 가장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큰 사랑이 작은 믿음에서 자라난다는 것을. 바람이와 구름이는 여전히 조심스럽고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잊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가장 사랑받지 못한 존재가 아니었다. 바람이는 영웅 바람이요 무엇보다도 사랑받는 가족이었다. 동네 아이들이 바람이를 보면 손을 흔들었고 바람이도 이제는 꼬리를 흔들어 보였다. 완전한 신뢰는 아닐지라도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고 계속되는 사랑의 여정이었다. 민수는 매일 아침 바람이와 구름이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누가 누구를 구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서로가 서로를 구한 거겠지. 시간이 흐르면서 바람이와 구름이는 서로의 존재에 더욱 익숙해졌다. 둘은 이제 함께 산책을 나갈 때도 민수의 곁에서 나란히 걸었다. 처음에는 낯선 소리에 놀라거나 경계하던 바람이도 이제는 주변의 소음에 조금씩 익숙해졌다. 구름이는 바람이의 안정감을 따라 더 용기를 내는 듯했다. 어느 날 민수는
바람이와 구름이를 데리고 가까운 공원으로 나갔다. 봄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오는 그곳에서 두 강아지는 맘껏 뛰어놀았다. 바람이는 작은 꽃잎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과거의 어두운 기억들은 조금씩 흐려지고 있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다. 가끔 바람이는 갑작스러운 소리에 몸을 움츠리기도 했고 낯선 사람을 만나면 여전히 경계심을 보였다. 민수는 그런 바람이를 다독이며 천천히 기다렸다. 괜찮아. 바람아. 서두르지 않아도 돼. 집으로 돌아오면 바람이와 구름이는 서로 기대어 쉬었다. 그 모습은 마치 서로의 상처를 감싸주는 듯했다. 민수는 두 친구를 보며 행복했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더 좋은 환경과 돌봄을 주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바람이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너는 정말 강한 친구야. 많은 걸 견뎌냈고 이제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해. 바람이는 민수의 손길을 살짝 받아들이며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민수는 바람이와의 진짜 신뢰가 조금씩 쌓이고 있음을 느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바람이와 구름이는 동네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존재가 되었다. 아이들은 그들을 만지며 놀았고 어른들은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특히 바람이는 실종 아동을 구한 영웅이라는 이야기 덕분에 동네에서 작은 스타가 되었다. 하지만 민수는 늘 겸손했다. 바람이도 특별한 존재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구하고 있는 것 같아. 그는 두 강아지와 함께하는 매일매일을 소중히 여겼다. 그렇게 바람이와 구름이 그리고 민수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새로운 가족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바람이와 구름이가 민수와 함께 지낸 지 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세 친구는 서로를 깊이 이해하며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매일 아침 민수가 일어나면 바람이는 꼬리를 흔들며 반겼고 구름이는 발밑에서 졸린 눈으로 민수를 바라보았다. 마당에서 함께 운동을 하고 저녁에는 거실에서 따뜻한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존재를 느꼈다. 하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바람이는 여전히 예민한 면이 있었고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라거나 사람을 경계하는 순간도 적지 않았다. 구름이 또한 아직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 중이었고 가끔은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어느 날 민수는 두 강아지를 데리고 근처 공원에 갔다. 봄의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은 그곳에서 바람이는 평소와 다르게 눈빛이 반짝였고 구름이는 활기차게 뛰어다녔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켠이 뭉클해졌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 하지만 평화로운 날들도 계속되지는 않았다. 민수의 친구 정호가 갑작스럽게 방문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초인종 소리에 바람이는 곧바로 경계태세에 들어갔다. 몸을 낮추고 털을 세운 채 현관 구석으로 달려가 숨었다. 민수는 급히 정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다. 정호는 놀라며 너 강아지 키우고 있었구나? 전혀 몰랐네 라고 말했다. 그동안 민수가 바람이의 트라우마에 대해 설명했지만 낯선 남성의 목소리는 바람이의 과거 상처를 자극했다. 바람이는 계속 현관에서 나오지 않았고 정호가 떠난 후에도 한참 동안 머뭇거렸다. 민수는 바람이 옆에 앉아 조용히 위로했다. 미안해, 바람아. 미리 말하지 못했어. 그날 밤 바람이는 다시 현관 구석에서 잠을 청했다. 지난 몇 주간의 진전이 한순간에 무너진 듯 보였다.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바람이가 다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했다. 이틀 후 바람이는 다시 거실로 나와 민수 곁에 가까이 앉았다. 이번에는 예전보다 더 가까운 거리였다. 민수는 바람이가 자신을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람이와 구름이는 점점 더 자연스럽게 민수의 일상 속으로 녹아들었다. 마당에서 햇볕을 쬐고 거실에서 함께 TV를 보며 느긋한 시간을 보냈다. 바람이는 여전히 몸을 만지게 하지는 않았지만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를 허락했다. 민수는 바람이에게 괜찮아, 여기가 네 집이야 라며 다정하게 말했다. 두 달째가 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다. 민수가 일을 하고 있을 때 택배 기사가 방문했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바람이는 급격히 긴장했다. 평소와 달리 숨지 않고 현관으로 달려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공격적인 으르렁거림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경고하는 소리였다. 민수가 급히 문을 열자 택배 기사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개가 있으시네요. 무서워 보여서요. 민수는 웃으며 얌전한 아이예요. 라고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바람이가 자신과 가족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에 놀랐다. 택배 기사가 떠난 후 민수는 바람이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 바람아. 나를 지켜줘서. 그 순간 바람이는 아주 작게 꼬리를 흔들었다.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였지만 분명한 신호였다. 그날 이후 바람이는 집안에서 더욱 자신감을 보이기 시작했다. 민수와 구름이 그리고 바람이는 점점 더 단단한 유대감을 쌓아갔다. 바람이는 더 이상 버려진 개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진정한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바람이와 구름이 그리고 민수의 가족 이야기는 지역 사회를 넘어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바람이의 놀라운 변화와 민준이 실종 사건에서의 영웅적인 활약은 많은 사람들의 큰 감동을 주었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바람이의 이야기를 집중 조명했고 보호소에도 입양 희망자들이 몰려들었다. 특히 바람이처럼 오랫동안 보호소에서 입양을 기다리던 어려운 사연을 가진 강아지들에게 관심이 집중되었다. 민수는 보호소를 다시 방문했다. 이번에는 바람이와 구름이와 함께였다. 미영은 두 친구를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다. 바람이 정말 많이 좋아졌네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바람이 덕분에 저도 더 행복해졌어요. 바람이는 보호소에서 만난 다른 강아지들을 유심히 관찰했다. 특히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작은 믹스견 구름에게 관심을 보였다. 미영은 구름이가 바람이와 비슷한 케이스라며 설명했다. 과거 상처로 인해 사람과의 교감을 어려워하던 아이였다. 바람이는 조심스럽게 구름이에게 다가갔고 구름이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점차 바람이의 차분한 에너지를 느끼고 긴장을 풀기 시작했다. 민수는 두 마리를 모두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람이는 구름이에게 훌륭한 선배가 되었다. 구름이가 무서워할 때 옆에서 지켜주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도왔다. 두 강아지는 마당을 뛰어다니고 함께 낮잠을 자며 민수를 맞아주었다. 집안은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고 행복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바람이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미영은 이제 놀라지 않았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시작된 이야기들이 가장 아름답게 완성되기도 해요. 라고 말했다. 사랑과 믿음이 어떻게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는지, 그리고 작은 한 걸음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준 것이다. 바람이와 구름이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민수와 함께하며 자신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고 있다. 더 이상 가장 사랑받지 못한 개들이 아니라 사랑받는 가족이다. 동네 아이들은 바람이를 보면 손을 흔들고 바람이도 꼬리를 흔들어 응답한다. 완전한 신뢰는 아닐지라도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며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랑의 증거였다. 민수는 매일 아침 바람이와 구름이를 바라보며 생각한다. 누가 누구를 구했는지 정말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서로를 구한 거겠지. 그 마음은 깊은 울림으로 남아 있었다. 삶의 의미와 가족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것이다. 상처를 딛고 일어나 서로를 보살피며 사랑으로 이어진 길을 바람이와 구름이 그리고 민수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희망의 시작이었다.